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드디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해를 넘기기 전에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구속시키겠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또한 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에는 중요한 방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이미 구속 상태입니다. 물론 법에 부부를 함께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검찰들의 관행을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장영자 씨 같이 부부가 함께 구속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은 고심 끝에 이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했던 조국 본인과 아내의 사모펀드 비리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과 관련 없이 다른 사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씨와 함께 연루된 게 아니라 단독으로 연루된 사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유재수 건이고, 또 하나는 본인과 가족의 비리 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또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구속영장을 친 것은 바로 서울 동부지검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었습니다. 이미 서울 동부지검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윤건영, 김경수, 청경덕 이 정권의 실세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구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이 구속될 것인가? 상당히 예민하고도 관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민정수석,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을 실형 선고한 법원, 그 과정에서 조국과 비교가 됩니다.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 직권남용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적폐수사한다고 나서면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당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속되지 않는 사안도 아주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은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면도날 법리를 적용한다면 조국은 구속되는 게 마땅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어땠을까요?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재수 감찰 조사를 무마시킨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자, 조국은 이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벌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던지를 한번 봅시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와 좀 유사한 성격이 보입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직권남용보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알고도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른 채 했다는 혐의로 직무유기
적용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병우 케이스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그리고 형량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의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입니다. 직무유기는 최대 1년입니다. 우병우는 직무유기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될까요? 직권남용을 적용하면 훨씬 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속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자, 직권남용죄를 형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자, 우병우 케이스입니다. 우병우는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그렇지만 조국은 감찰 진행 도중 범죄 혐의를 알고도 중간에 덮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 우병우 케이스와 조국 케이스를 비교하게 되면 우병우에 적용됐던 그 면전할 법리가 조국에 통용된다면 조국은 훨씬 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등에 의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우병우는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과 특검의 세 차례나 걸친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과 특검은 세 번이나 계속해서 우병우에 대해서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은 만약에 이번에 조국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계속 치면 됩니다. 세 번쯤 치면 우병우처럼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병우보다 조국이 저는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봅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 등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였습니다. 자, 1심 재판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서원 등의 재단 관련 비위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인다. 민정수석으로서 진상조사나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진상조사 등 조치 없이 재단 설립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는 설명 없이 최 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나마도 확인된 것이 없다는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그래서 우병우는 처벌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훨씬 더 위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자신이 허가해서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핸드폰까지 빼앗아서 포렌식을 했고 두세 차례 대면 조사를 통해서 혐의들을 갖다가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에 그냥 백원호가 통보해서 징계도 받지 않고 스스로 옷을 벗게 해줬다. 이거는 아주 죄질이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병우 때문에 조국이 구속된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의 1심 재판부가 이 민정수석의 직무상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유재수는 친노 핵심 인사였습니다. 친노 친문 핵심 실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케이스에서 본다면 조국은 구속되는 게 마땅하고 형량도 훨씬 더 큰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우병우의 케이스를 보면
조국의 형량과 조국의 운명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수 관련해서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또 뭐 사상할 부분이 드러나서 뭐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분명히 조국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청와대 감찰반에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지금 유재수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의 구속영장을 집행할 판사는 바로 이 유재수를 구속시킨 그 판사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조국의 구속 여부를.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면 브리핑인가를 통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원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판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당신들 알아서 구속영장 처리하라.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범죄 혐의는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났고 청와대가 사과하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걸 변명이라고 법원에 지금 법원에 구속영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아예 판례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이미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양승태, 김기춘 등등. 그래서 우병우의 이 면도날 법리에 의해서 저는 조국이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26일입니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국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국이 또 어떤 말을 할지 정말 자기가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진술할지도 관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핵심 인사였습니다. 문재인의 분신, 페르소나라고 불리던 조국 전 장관이 연내 구속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하산길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